누설의 의미가 뭐냐, 제3자에게 이 정보를 넘겨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경찰관이나 경찰서도 제3자는 맞잖아요. 아, 그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회사나 조직의 비리를 목격하고 아주 큰 용기를 내서 경찰에 고발한다고 합시다. 비리를 입증할 CCTV 영상이나 계좌 이체 내역도 여러분이 확보하고 증거로 제출했는데 경위가 실현될 거라고 믿었는데 경찰이 당신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죄자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최근에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한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역 농협에 근무하시던 분이 경제상무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경제상무.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 농협 내의 이제 뭐 자금 관리나 관련 업무를 맡고 계셨던 거죠. 그 업무를 수행하시던 중에 이제 조합장에 자금 관련된 비리를 포착하고 네. 이제 용기를 내서 경찰에 고발을 한 거죠. 고발을 하시면서 이제 뭐 CCTV라든지 계좌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내부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증거로 제출을 하셨나 봐요. 증거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하고 수사를 착수했고, 검찰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라고 판단해서 기소를 한 거죠. 근데 조금 억울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개인정보 유출범으로 졸지에 몰리게 돼버렸네요. 지금 말씀드리는 판결이 이제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개의 가치가 충돌을 했을 때 우리나라 대법원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는지를 알 수 있는 판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의미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다면 그럼 이 사건에서 고발인이 고발한 혐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조합장이라는 분이 조합 돈으로 조합원들한테 수박도 돌리고. 수박 너무 소소.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이나 이 조합원들 관련된 이제 경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조합 돈으로 내면서 조합 명의로 내는 게 아니고 개인 명의로 냈어요. 좀 소소해 보이세요? 네, 저는 뭐 바카스병이 오간 줄 알았죠. 바카스병, 현금이 들어있는 바카스병. 물론 금액이 크면 훨씬 중하지만 조합장이 재임 중에 무상으로 뭔가를 주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요? 예, 그걸 이제 저희는 기부행위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는 건 다 기부행위인 거예요, 법적으로는. 우리 조합원들 수고했다. 수박 한 통 이번에 좀 집에서 와이프랑 자식들이랑 나눠서 드셔요.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법률이 좀 긴데,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런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고발 행위 자체는 좀 문제될 게 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제 고발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발을 하면서 함께 제출한 증거들이 문제였어요. 조합장이 공판장에서 과일을 사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축의금이나 화환을 보낸 내역을 알 수 있는 내역서, 조합의 돈이 지출된 계좌 거래 내역. 그러다 보니까 이 증거들에는 이제 조합장의 개인정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합장이 내부 고발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아예 그냥 재고소를 한 거군요. 맞고소를 해버린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증거가 있어야지 뭐 고발을 하던가 말던가 하죠. 그렇죠. 이제 그 증거 덕분에 이 조합장님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처벌 받았어요. 그냥 오히려 더 이제 양심을 품고 고소한 걸 수도 있겠죠. 그 내부 고발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경찰에 제출한, 저는 솔직히 좀 무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무죄일 것 같으세요? 네. 근데요, 경찰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고, 검찰도 기소를 했고, 1심 법원, 2심 법원 모두 유죄 판결을 썼어요.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법을 어긴 게 맞긴 한가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 이 누설 행위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누설의 의미가 뭐냐, 제3자에게 이 정보를 넘겨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경찰관이나 경찰서도 제3자는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1심 법원, 2심 법원도 제3자인 경찰서에 준 건 맞으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되고, 그러니까 처벌받아야지 판단을 해서 기소도 되고 유죄 판결도 선고된 거죠. 이거 참 복잡한 것 같은데 내 죄가 있구나라고 인정이 되면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가 이 내부 고발자였다고 해도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이 내부 고발자는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내가 이런 증거를 제출한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정당행위 좀 처음 들어보는 용어 같은데 어떤 뜻인가요? 형법 제20조에 규정돼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여도 사회 통념상 충분히 용납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겠다는 겁니다. 이 법 자체가. 그래서 이 내부 고발자도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네. 내가 이제 증거 제출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누설한 건 맞지만 이건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가치, 조합장의 범죄를 알리고 처벌받게 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럼 대법원까지 갔다고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판결을 하셨을까요? 대법원에서는 내부 고발자의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였고 아, 받아들였군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근데 또 저는 약간 궁금해지는 게 어느 정도까지 제출해야 개인정보법 위반에 걸리지 않을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선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1응의 기준을 좀 기준을 좀... 마련해 줬어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대법원에서는 이제 4가지 정도를 근거로 내부 고발자의 증거 제출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어요. 첫 번째가 먼저 이제 그 목적의 정당성입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는 공익적 목적 하에 증거 자료를 제출을 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처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쵸. 네. 두 번째는 누설된 정보의 성격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입니다. 이 CCTV는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거라서 뭐 개인정보의 침해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없고, 그리고 거래 내역 같은 것도 뭐 은행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이제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누설의 대상, 말하자면 이제 정보를 받은 곳이 일반 개인이 아니라 수사기관이었다는 것도 작용을 한 거죠. 세 번째 기준은 이제 행위의 불가피성입니다. 어떤 범죄를 고발을 하려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제출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회적 이익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게 한다면 조직 내의 비리나 부패를 밝혀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쵸. 조직 내의 비리나 부패를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고발을 했고 그 조합 원장이 제가 있다고 입증을 받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애매해서 제가 없다고 판결이 됐다면 이렇게 똑같이 판결이 나왔을까요? 좋은 지적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고발의 내용이 전혀 택도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제출된 증거들이 고발하고자 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라면 아마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전혀 무관한 거 있잖아요. 기부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데 개인적인 부정행위, 불륜 관련된 증거를 제출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갸우뚱하겠지만 고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금전적인 비리다라고 판단해서 고발을 하면서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한다면 처벌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데 누군가를 고발하려면 이제 경찰서 가가지고 고발장 해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 것도 적어야 되고 이 상대방 것도 적어야 되는데 이 상대방의 인적사항,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이 고발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또 고소를 하면 어떡하죠?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게 더 최신 판례예요. 아, 그래요? 네, 이 사건의 내용은 공단의 직원이 동료 직원의 초과 근무수당 부정수급 행위를 발견을 했어요.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서 피고발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고발장에 기재해서 제출을 한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고발하려면. 네, 그런데 이 사건도 기소도 됐고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고발하지 고발하려면 그러니까. 정당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신 거죠.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니까 대법원이 주는 메시지가 좀 뚜렷한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는 굉장히 소중한 사회적 가치지만 이걸 이유로 불법 행위에 대한 방패막이로 쓸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시한 거죠. 이 판결 덕분에 이제 내부 고발이나 공익 제보를 이제 망설였던 분들이 좀 더 용기를 내서 행동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실 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법원이 얘기한 4가지 기준. 일단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정보의 범위도 필요 최소한도, 그리고 적법한 절차, 제공받는 대상을 이제 수사기관 네. 이런 곳에 주셔야 된다. 그쵸. 네, 오늘도 이렇게 내부 고발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이 내부 고발 망설이던 분들은 명확한 기준을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고 공익을 위해서 한 발 좀 용기를 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교수님? 안녕.